자존감이라는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스스로 느끼는 존중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에 정말 책도 자존감에 관해서 거의 뭐 300 몇 개가 쏟아져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개인에게 어떤 성공에 대한 책임, 뭐 자신에 대한 자유에 대한 책임, 모든 것이 개인에게 맞춰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제가 정립이 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자존감은 스스로 자신감도 만들어 가야 되고 스스로를 사랑해야 되고 사회가 요구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기를 맞춰가야만 하는 거예요. 가짜 자존감을 권하는 사회라고 한 심리학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그 가짜 자존감 속에서 더 위축되고 스스로 서지 못하는 걸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자존감이 더 깎이는 거고, 뭐 심리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은 자존감은 어린 시절에 가족들 관계에서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예 난 자존감도 가질 수 없는 거냐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자존감 대신 저는 우리 스스로 서는 것조차도 결국은 여러 타인들의 힘으로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 같고요. 존재감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바로 서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게 어른이든 혹은 청소년이든 아이들이든 그렇게 요즘에 뭐 교과서처럼 나오는 쏟아진 수많은 책에서 권하는 자존감을 갖지 못한 채 성장하거나 수많은 좌절을 통해서 잃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희 아이들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고요. 학업 성적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또 늘 그렇게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관계에서도 미숙해요. 그렇다면 저희 아이들은 영영 자존감도 없이 늘 자기를 비하하면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굉장히 자신만만해지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해질 때는 친구들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자신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걸 비난하거나 너 빨리 고쳐야 돼, 빨리 성장해야 돼 하고 다그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형들이나 누나들이 있을 때, 뭐 언니들이 있을 때거든요. 학교에서는 따돌림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존재감 없는 존재로 살지만, 그래서 그 학교에까지 저희가 개입을 할 수는 없어도 그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저희와 함께 할 때 공부방에 와 있을 때만큼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아이가 다시 학교로 갔을 때 교실에서는 나 혼자지만 내 뒤에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로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하거든요. 저는 존재감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이 보잘것없고 이 사람들이 취약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할 때만큼은 존중받고 공감을 느끼고 소통할 수 있다고 보고, 그게 바로 전 존재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고 깨달아가는 거, 그런 것들이 서로의 존재감을 채워주고 세워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잖아요. 고통받는 타인이 있고요. 슬퍼서 우는 타인이 있고 아파하는 타인이 있는데 그건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난 지금 빨리 서둘러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고통에 귀 기울이거나 시선을 둘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 바뀔 수 있잖아요. 그 불행이, 그 슬픔이, 그 고통이 내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도 혼자 견뎌야 되는데 전 그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내가 아플 때 내 아픔을 나눌 사람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좀 덜어지듯이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얼마나
시대를 지속할 수 있는지, 이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엄마이고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제가 없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저희 딸들, 뭐 저의 아들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최소한 지금보다 낫지 않아도 더 나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상상하는 일이 힘들다면 내 아이의 미래를 상상해 보면 내 아이는 여기 남아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귀한 아들, 딸들이. 그 아들, 딸들을 위해서 해줄 일도 저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뭐 이주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장애인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 거, 우리가 여성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해야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상을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존재감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좀 약해도 상관없고요.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고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자리가 인정받는 거고, 근데 그렇지 못한 사회죠,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들어가는 거, 뭐 지금 노동악법들이 있잖아요. 정리해고법부터 비정규법부터 얼마나 바꿔가야 할 게 많아요. 그것들을 바꿔가면서 힘없는 노동자들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각자의 존재감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주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자리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서로 관계 속에서인 거죠. 그 일을 누군가는 계속 하잖아요. 이주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과정이 아니라 그냥 한 아이의 엄마로, 우리 옆집 사람으로, 학부모로 함께 하는 거. 어떤 그런 또 다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우리 밖에 타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가는 거. 그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전 존재감을 키우는 일이고, 그건 혼자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제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각자의 존재감을 만들고 그 존재의 자리를 넓혀가는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그걸 키워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존재감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상상해야 하는 거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해야 되고, 우리의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해야 하는 거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